안녕하세요. 문제는 잘 풀으셨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문제는 잘 풀으셨어요. 결과가 평균 점수가 78점, 79점 정도 나왔으면 엄청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전번 회차보다는 평균이 한 10점 떨어졌어요. 전번에 80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점수 중에 내가 지문을 지금 분석하는 거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지 또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다 맞으신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전번에 다 맞은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다 맞지 그랬어요. 아무리 기출문제랑 해도 다 맞기는 힘들어요. 문제를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봤던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100점 맞기는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한번 분석해 보죠. 1번은 정답률은 7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2번하고 3번에다 정답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1번에 2번과 3번을 먼저 봐드릴게요. 이게 뭔지 보죠.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그러면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너무 단순해요.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게 되면 전부 비과세예요. 또 하나가 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해도 비과세예요.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국가가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든지 국가기관에서 특별히 부탁해서 등기를 하든지 이 두 가지만 비과세예요. 자, 그럼 찾아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등록을 했네. 그럼 이 등록은 누가 썼다는 얘기인가? 국가가. 국가 등기부상 국가 이름 썼으니까 비과세. 이제 이번에 무덤은 우리 이제 세 개 배운 적 있죠. 자, 무덤은 규칙이 세 가지가 딱 있어. 무덤은 규칙. 무덤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리고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비과세. 자, 세 번째, 파산 관제인이나 뭐 쭉 이렇게 보니까 파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되죠. 파산 관제인은 이 사람은 그 법원에 파산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산재단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 그래서 파산재단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당사자가 등기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시켰는가요? 국가가. 이제 그거예요. 국가가 등기해달라고 시켰으니까 이것도 비과세.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에 하신 분 중에 2번에 하신 분은 2번에다 여기다 답을 하신 분은 무덤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세 개만 익혀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안 틀리시는 거예요. 무덤은 등록면허세라고 했으니까 무덤은 세금을 물리려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등기부상 이름을 써야 돼. 그러면 무덤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등기부상 이름 쓰는가 못 쓰는가? 못 쓰죠. 그럼 세금 물릴 수가 없으니까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이제 4번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등록을 할 때 외국에 우리 정부가 외국 가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에게 세금 물리네. 그러면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쓰며 이름을 쓰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우리도 물려버려야 되는가? 물려야죠. 똑같죠. 그러면 우리에게 세금 물렸으니까 그 정부에게는 우리도 과세. 이거 진짜 단순한 문제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외국에 놀러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나는 외국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 나를 팍 때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초빙을 해.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그냥 한기퉁이 날려버리면 돼. 똑같이 때려버리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우리도 따라서 물려야 되는가? 우리는 맞고만 있어야 되는가? 물려야죠. 근데 물리든가 못 물리든가? 여기서는 물린다고 했잖아요. 세법에서는 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자, 공무원은 개인인가요? 공무 직원인가요? 국가.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단순 표시가 변경됐다. 그러면 이 등기는 내 담당 공무원이 잘못돼 가지고 등기를 했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바꾸는가요? 정부가 바꿔줘야 된가? 정부가 바꿔줘야죠. 정부가 바꿔주니까 비과세.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34회 때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지문 속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2번. 그러니까 2번은 혹시 2번에 하신 분은 시험에서 무덤이 나왔을 때는 절대 답을 이건 과세라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만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은 정답률이 100%예요. 다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 찾아라 그러면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나오면 언제나 대상물이 나오면 하나씩 체크를 해가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오, 맞았네. 그럼 기억은 맞았네요. 자, 두 번째.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뜨면 재산세에서 다가구라고 딱 나오는 순간 원래 다가구는 공부상, 서류상으로는 집이 몇 개인데? 한 개.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판단한다? 사실상. 그럼 이제 판단해 봐야죠. 다가구 주택은 서류상에는 하나지만 1가구가 다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별로 따로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무엇 돼 있으면 분리돼 있으면 다가구일지라도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돼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봐라. 한 칸씩을 집으로 봐라. 한 칸. 자, 그게 한 칸이요. 이게 한 칸이에요. 한 칸씩을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다가구 밑에 있는 땅은 전체 땅이란 이야기인가? 나눠서 땅이란 이야기인가? 위에가 주택이 나눴으니까 일구로 나눴으니까 밑에 있는 땅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눠가지고 각각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여기서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그 부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 그럼 다가구를 여러 개로 쪼갰으니까 땅도 어떻게 하라냐인가? 여러 개로 쪼개서 면적 비율로 쪼개서 쪼갠 그 땅만 그 주택의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단서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부속 토지도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각각 일구의 건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인 거 하나 있었죠? 그렇죠. 주민세만 7월 1일, 우리가 배우는 나머지 과세 기준일은 모두 6월 1일. 그럼 주민세만 딱 하나만 7월 1일. 그럼 지금 7월 달 넘었는 거 안 지났는가? 넘어버렸네. 그럼 7월 1일 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었던 분은 8월 달, 다음 달 8월 달에 주민세가 나와. 7월 1일 날 세대주, 대한민국에 세대주로 되어 있었던 사람만 8월 달에 주민세가 나와. 세대원은 안 나와. 세대주에게만 나와요. 그럼 재산세 징수는 재산세 세금을요, 징수란 단어는 어떤 단어를 징수를 하겠는가? 징수는 뭐 한다? 걷어들인다. 걷어들인다. 그럼 재산세를 걷어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신고해서 그러든가 정부가 보내서 그런가? 보내서. 그럼 정부가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방식을 보통 징수. 신고 납부 틀렸네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박스죠. 박스 문제 풀 때 요령. 자,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을 어떻게 해라?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라.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 그럼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오면 보기에서 이미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지문에 올라가서 묻는 질문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이제 문제 3번. 이게 제일 까다로워, 오늘 문제 중에. 문제 3번, 이게 오늘 엄청 까다로운데 정답률이 89% 나왔어요. 너무 잘 맞았어. 근데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 말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지금 맞은 거예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속하는, 그럼 과세 대상은 총 몇 개가 있었는데? 5개. 찾아. 이제 항공기, 선박, 주택, 건축물, 과수원. 그래요. 과수원은 토지니까 과수원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 대상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것은 차량, 또 기계, 차량, 기계. 그러면 X 그었죠. 그럼 비읍, 이응, X 그었으니까 비읍, 이응 들어간 거 먼저 탈락. 그럼 이제 1번과 2번만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광어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재산세 대상 아니죠. 그럼 자, 시옷 X. 자, 시옷 들어간 거 없죠. 그 다음에 광어권 X. 광어권 X. 그러면 X예요. 그럼 답은 1번. 근데 기역, 니은, 니을, 미음만 써놨네. 기역, 니은, 니을, 미음. 그 디귿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건축물.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 이거 대상. 그러면 이제 정확히 봐야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은 없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올바르게 묶인 걸 찾아라요. 그럼 이 중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 안에 들어 기역,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을, 미음. 올바르게 묶여져 있네. 대상물 중에서도 올바르게 묶여 있는 건 요 1번에가 들어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야비하게 낼 때가 19회 때 이렇게 냈어요. 19회면 몇 년 전인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이렇게 바로 한 1, 2년 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저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여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를 함정으로 이렇게 팠던 거예요. 올바르게 묶인 걸 골라라. 그러면 모두 들어있는 걸 골라라가 아니라 밑에 보기 중에 위에서 과세 대상물에 속하는 게 들어있는 걸 올바르게 들어있다고 여기는 걸 그걸 답으로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사실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정답률은 100%가 나왔어요. 이제 답만 쉬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문 하나하나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자, 여기서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토지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는 거야, 서류상 토지를 말하는 거야? 사실상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적공부상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토지를 포함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땅과 사실상 토지, 모든 토지를 재산세 대상이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이 토지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요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거지 토지로 봐서 재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할 때 토지와 주택이라고 썼네요. 토지와 주택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게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지방직 시험에서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중에 누구만 이렇게 구분해라.
토지만. 그럼 주택은 틀렸어요. 자, 토지만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거. 이 중에서 자, 종합, 별도, 분리 셋 중에 영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만 영업이고 별도. 여기가 영업활동.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땅은 별도합산 과세. 그 다음에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땅은 분리과세. 자, 이제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생산활동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분리과세. 또 사치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치활동도 분리과세. 이제 세금을, 이거는 낮은 분리과세, 이건 높은 분리과세. 그래서 생산활동이든 사치활동이든 모두 다 분리과세. 그럼 이제 영업활동과 생산활동과 사치활동도 아닌 이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 땅은 종합합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3번. 3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이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내가 국가의 땅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 국가 땅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 그럼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세금은 국가가 낸다, 내가 낸다. 내가. 여기서 나를 누구라는가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그러면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인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살려고.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수 계약자, 사기로 했던 사람. 매매용 토지로 내가 완전히 돈을 다 주고 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기로 하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 사용권을 받았으면 아직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라도 무상 사용권을 받으면 받았던 그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 하는데, 그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10배, 20배가 아니라 바닥에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5번. 건축물의 범위.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 여기서 건축물 그러면 건물만의 개념으로 이렇게 얼른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건물만, 그러면 이때 건물은 그냥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가 건물. 건축물의 개념을 물어보면 건축물은 그냥 일반 상가 건물. 그럼 밑에 있는 땅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 건물만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건물 속에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 하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따로 띄어가지고 요 건물만 따로 띄어서 건축물로 보낸다, 못 보낸다? 못 보낸다. 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밑에 있는 땅, 자, 그러면 이 부수 토지는 토지만 따로 띄어서 토지로 보낸다, 못 보낸다? 못 보낸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종합해서 냈던 33회 기출문제인데 33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 까다로웠냐면 밑에 보기를 찾을 때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 전부가 답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전체에 모두 틀릴 수도 있고 모두 맞을 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고 모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이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 10배. 저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들어간 건 맞았네. 디귿 들어간 건 맞았네. 그럼 3번, 1번 틀렸네. 이제 두 개 틀렸어요. 그 다음 이제 1번과 2번에서 일동과 일구를 구분할 때 일동, 그럼 우리 이 건물 전체, 이 건물 전체를 따질 때는 면적의 크기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일동은 면적, 크기 비교 없음. 그럼 일구는 지금 우리 강의실 한 칸, 이 강의실 한 칸에 대해서는 강의실 문 열어보고 한 칸 중에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시네요. 그럼 이제 일구는 반드시 면적 크기를 비교하셔야 돼요. 면적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는 이야기는 전체 일구 한 칸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뭘로 보고? 주택. 그러면 주택과 상가 면적이 똑같으면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똑같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나온 걸 택한다, 많이 나온 걸 택한다? 많이 나온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 세율이 세다, 상가인 경우에 세율이 세다? 주택이 훨씬 세요. 주택이 훨씬 세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아이고 이 정도는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봐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참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 소리가 정부한테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정부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이 와서 씩 웃는다는 이야기는 속으로는 뭐냐면 덤탱이 씌운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요. 세법의 규정이 나온 것은 세금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자, 일구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중에 60%다. 그럼 60%니까 50%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50% 넘으니까 전체를 상가로 보는 게 좋겠는가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게 좋겠는가? 다 주택으로 보는 게 좋겠는가?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덤탱이를 씌워버려야 돼. 그래서 60이면 모두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이라면, 자, 100분의 50이라면 주택이 50이고 상가가 50이요. 딱 반반이요. 반절은 주택이고 반절은 상가예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로 보는 게 좋겠는가요? 전부 상가가 좋겠는가? 전부 주택이 좋겠는가? 저희가요 전부 주택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특별히 전부 주택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은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세금 많이 물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예요. 50% 이상이면 반절이 50% 이상이면 50%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죠. 그러면 주택이 50이고 상가가 50이면 그 두 개를 다 주거용이든 상가든 다 몽땅 묶어서 뭘로 보고? 주택으로. 몽땅 묶어서 이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건물만 따로 계산하는가요?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계산해 버린가? 묶어서. 자, 그럼 이제 주택일 때하고 상가일 때 세율을 알려드릴게요. 세율을. 주택이다. 그럼 주택이면 주택의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래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그럼 초과 누진세율 구조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은 몇 프로인가요? 0.4. 0.4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세율은 여기서 이 세율은 건축물 그러면 여기는 땅을 포함하는 개념인가? 땅은 빼고 건물만의 개념인가? 건물만의 개념이죠. 건물만의 개념인데 이 건물은 0.25%를 물려. 그러면 상가 건물은 0.25%니까 주택의 세율은 가장 많은 세율은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다 묶어가지고 0.4가 적용이 돼. 그럼 어디로 보는 게 더 세금이 훨씬 세게 나오는가? 주택으로 보면 세금이 훨씬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똑같으면 둘이 50%로 완전히 똑같으면 정부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로 봐라. 전부 주택으로 봐라. 전부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조금 물리겠다는 소리인가? 더 물려버리겠다는 소리인가? 더 물려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국민들이 이거 항의해야 돼. 아니 왜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세금 물려야지 왜 상가를 주택으로 세금 물리냐고 따져야 돼. 근데 국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못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우리 고지서 나올 때 한 번이라도 재산세 보면서 내가 계산해서 세금이 잘대로 됐다 안 됐다 느껴본 적 있는가? 없지요. 뭔만 느끼는가? 세금이 많네. 이번에 또 나왔네. 요 두 말밖에 안 해. 그리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딱 한마디 더 해. 요렇게. 근데 계산해 보려고는 생각지도 안 해요. 그게 진짜로 맞는 틀린지 확인도 안 해요. 실제로 잘못하면 여기다 100원씩 더 붙여도 몰라요. 1000원 더 붙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풀 때 1구가 딱 나오면 우리 강의실 한 칸에 이 한 칸을 가지고는 주택인가 상가인가 크기 비교한다 안 한다? 한다. 그 한 칸은 한다. 전체는 왜 안 한다? 왜 안 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한 칸씩 다 했으니까. 한 칸 다 했는데 전체를 다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칸 한 칸에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인데 주택의 면적 이거 더하니까 주택이 이만큼이네? 그러면 그 면적을 그대로 읽으면 돼. 그래서 일동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로 보는 것은 상가, 주택은 주택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래서 일동은 크기 비교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구에서 크기 비교를 다 했으니까 동에서는 또다시 크기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여기서는 딱 필요한 게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니은번. 니은번 하나만 확실히 잡으시면 시험장에 가서 절대 이쪽 문제는 틀리질 않아요. 이것만 딱 잡아놓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 다 맞았어요. 기역, 니은, 티귿 5번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풀다 보니까 다가 아니고 분명히 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틀렸고 그럼 4번 기억이 아니라 기억은 빼고 4번만 답으로 할까?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어. 그래서 저 5번에다가 정답을 4번에 하신 분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4번에 하신 분은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은. 이제 문제 6번. 이거는 감정평가사, 작년에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세법 문제가 2개에서 3개가 나오는데 요즘 우리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세법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별도합산 대상인 거 찾아라. 그럼 별도합산이라고 딱 하는 순간 무슨 활동만 생각한다? 영업활동. 영업활동만 생각하면 돼. 자, 별도합산 토지는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땅만 찾으면 돼. 그럼 영업활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뭔 땅인가요? 건물, 상가. 자, 여기서 상가하고 관련된 걸 찾아. 딱 눈으로 딱 위에서부터 한번 얼른 빠른 속도 쫙 봐가지고 상가가 어디 보이는가? 5번. 5번 보이네요. 자, 철거, 멸실된 건축물.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6월 1일 현재, 지금 오늘이 6월 1일이요. 그럼 6월 1일 현재 상가가 있었네. 상가를 이미 부셔버렸네. 이미 철거해버렸네. 상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문제 상당히 까다로워요. 6월 1일 현재 이 건물이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쓸어버렸어.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상가 땅이란 얘기인가? 그냥 맨 땅이란 얘기인가? 맨 땅. 그럼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종합합산 토지예요. 그래? 그러면 답이 없네? 한참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정답률이 56% 나온 이유가 이미 부셔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그냥 풀 수 있거든요. 철거, 멸실이 됐더라도 이 건물은 오늘 6월 1일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는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이 없는 걸로 봐라, 있는 걸로 봐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 멸시된 건물로서 여기가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땅이다 이 말이고, 대통령령이라는 이야기는 6월 1일 현재 건물은 철거됐지라도 법에서 규정되는 것은 오늘로부터 역산해서 몇 개월 이내에 부셔버렸으며 6개월 이내에 부셔버렸더라도 건물이 없는 맨 땅으로 봐라, 건물 땅으로 봐라, 건물 땅으로 봐라. 그러면 상가 건물 땅으로 보는 거야. 6개월도 안 된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안에 멸실된 것은 6개월 안에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는 지금 오늘 현재는 6월 1일 현재는 건물이 없지만 6개월도 안 됐을 때는 건물이 없는 땅으로 봐라, 건물이 있는 상가 땅으로 봐라. 상가 땅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규정이 여기에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가보죠. 공장 용지나 공장 땅? 공장 땅 가지고 공장에서 무슨 활동하는가? 생산. 생산. 얼른 머릿속에 생각했죠. 생산. 그다음에 전답 과수원 이걸 묶어서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이 농지. 이게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을 세 개를 묶어서 여기서는 농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고?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그러면 취득세에서 여기서 농지는, 이때 취득세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를 취득세에서는 농지라고 그래. 취득세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를 농지라 하고,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까지만을 농지라고 그래.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를 서로 맞 교환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를 서로 상호 교환했을 때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이며 4분의 1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어디까지를 농지라고 하고? 전, 답까지만. 법마다 농지의 범위가 다 달라요. 자, 다시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자, 취득세를 먼저 딱 잡으세요. 취득세를 먼저 잡고 취득세에서 법이 뒤로 가면 갈수록 끝에 있는 거 하나씩을 지워버리세요. 자, 끝에 거 전답, 과수원, 목장까지 딱 잡아놓고, 재산세 그러면 누구 빼버리고? 목장 빼버리고. 양도소득세 하면 과수원 빼버리고. 그래서 먼저 취득세 네 가지를 잡아놓고, 재산세는 끝에서 하나 지워버리고, 양도세 가면 또 끝에서 하나 또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럼 다시 여기는 재산세니까 재산세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농지라고 그래. 그럼 농지도 생산활동. 근데 목장용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농지와 목장용지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따로 구분해요. 그래서 농지 생산활동, 목장용지도 생산활동, 공장용지도 생산활동, 모두 다 생산활동으로 쓰니까 너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특정 목적 사업의 토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 특별한 땅들은 세금을 많이 물린다, 조금만 물린다, 조금. 이제 분리과세. 이것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 사업용 토지다. 그럼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땅이니까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제 종주, 조상님하고는 따로 같이 살아라, 분리해서 살아라. 분리. 종중 나오면 무조건 분리. 이러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그 세법을 공부하지 않는 간평 보는 학생들은 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저거 난이도 최상의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상의 문제 정도로 갔어요. 56% 맞았으니까 거의 반절은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제 멸실이란 말이 딱 뜨는 순간 건물을 6월 1일 날 건물이 부셔버렸더라도, 건물을 부셨더라도 붓고 나서 오늘 6월 1일이면 오늘부터 역산해서 몇 개월 전에 부셔버린 것은 건물이 없더라도 있는 걸로 봐라. 6개월. 자, 그럼 이제 또는 주택이라 하겠어. 자, 이제 주택이라 하겠어요. 주택의 경우는, 자, 주택을 부셔버렸어. 건물을 부셔버리고 땅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땅만 있으니까 이거는 법 규정이 달라. 일반 규정이라, 이건 빈집과 관련된 규정이라 여기는 기간이 길어. 그래서 이제 주택은 멸실이 됐더라도 과세일, 오늘이 6월 1일, 오늘부터 역산해서 몇 년 전에 부셔버린 것까지를 주택의 땅으로 봐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해설 받는 것 같네. 이거 3년이에요, 3년. 빈집은 3년, 건축물은 6개월. 일반 상가 건물은 6개월, 주택은 3년. 주택은 빈집 규정이에요, 빈집.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법이 새로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주택은 주로 문제를 안 내는데 건축물은 낼 수는 있어요. 건축물은 6월 1일 현재 멸실이 됐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발생한 거라며 6개월. 6개월 이내에 멸실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지금 없더라도 없는 땅으로 봐라, 있는 땅으로 봐라. 있는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걸 써주려면 지문을 다 일일이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0에 나와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세법이라면 이렇게 문제를 못 내요. 근데 부동산 학계론 문제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지, 세법 문제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 토지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여기가 멸실 6개월, 이거는 3년 하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주려고 전체 다 퉁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 거기서 법에서 정하는 것들은 법에서 정하는 있으니까 그 법에 있다는 걸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를 내줬던 거예요. 이거는. 자, 문제 7번. 문제 7번은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자, 그런데 7번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61%밖에 안 나왔어. 뭘 지금 잘못 생각했냐면,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무슨 활동? 생산활동, 사치활동. 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하고 사치활동에 사용하는 땅, 이 두 가지를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활동에 사용했다, 생산활동에 쓰고 있다 그 말은 거. 자, 생산활동에 쓴다는 이야기는 영농에 사용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영농 생산활동에 쓰지 않았으니까 너는 무슨 과세? 종합. 없으니까 종합 분리가 아니죠. 그럼 답이 1번이네.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15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엄청 어려웠어요. 15회 때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말하면 기겁할 거예요. 15회 때 합격률은 1.3%였어요. 전체 응시생의 1.3%만 합격했어요. 한 학원에 그때 학원은 저희가 이제 그 15회 때 강의할 때 한 학원에 주간반하고 야간반 합쳐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분들이 주간 한 300명, 야간 한 100명에서 한 학원에 300에서 50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학원은 한 명도 합격생이 안 나왔어. 어떤 학원은 한두 명 합격생이 나왔어. 그 정도 시험이 15회 때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리 나가지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해서 추가 시험을 다시 봤던 거예요. 15회 때. 그래서 15회 시험은 본시험, 추가 시험 두 개가 있어. 추가 시험 때는 합격률이 30%가 넘었어. 근데 본시험 때는 1.2% 합격률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때는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때보다 34회, 35회 시험은요,
그때보다 10배 어려워요. 15회 때보다. 그런데도 작년에 합격률은 30%가 넘었어.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생산 안 했다. 생산 안 했으니까 종합합산. 자, 두 번째 종중. 종중이란 멘트만 딱 보이는 순간 종중하고 같이 있다 분리한다. 분리과세다. 종중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3번. 축산료. 축산료는 그럼 목장이죠. 자, 축산료 목장이에요. 그럼 목장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목장의 용지가 나오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의 용지는 이렇게 목장의 울타리를 빨리 세우세요. 자, 목장이 있으면 목장의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울타리 안에서만 생산이다, 밖에서 생산이다. 안에서. 자, 아니면 기준 면적 이내 그래야죠. 면적 이내. 그 안에서가 이내니까. 이내. 그 목장 안에 있는 땅이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생산활동이니까. 목장 밖에 있는 땅이면 종합합산 과세. 자,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 요게 바로 생산활동이에요.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 이 말이고 생산활동에 사용했어요 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에서요 무슨 법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목적에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이니까 분리과세. 5번은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네요. 자, 해원제.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5번에다 답을 하신 분 있는데 5번에다 답을 하신 분은 사치활동도 분리과세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해원제 골프장이면 이거는 사치활동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앞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치활동이면 세금을 조금 물리는 분리과세다, 많이 물리는 분리과세다. 많이 물리든 조금 물리든 분리과세는 다 분리과세예요. 앞에다 너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세금 아주 높은 율로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8번. 문제 8번 같은 경우가 여기에 25회 때 25회 때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토지 과세 구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종합, 별도, 분리 요걸 구분해서 이것도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거 밑에 보기 중에 같은 것으로 묶인 걸 골라라. 1번은 쭉 보니까 종중이란 말이 보이네요. 종중이라는 말이 보이면은 분리과세. 자, 두 번째는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일반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그러면 이 임야를 가지고 지금 생산 활동을 하는가요?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가요? 영업. 그러면 영업 활동과 관계되는 땅은 별도. 자, 별도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자, 기억하고 니은은 절대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디귿. 염전이란 말이 나오면 염전이라는 단어가 딱 뜨는 순간 염전에서는 소금 생산. 그러면 생산 활동이니까 너는 분리. 자, 분리과세.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도 같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니은하고 디귿도 같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기역, 디귿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기역하고 디귿은 이렇게는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니을번은 자동차라는 단어가 나왔어. 자동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우리 그 집에 계시면 자동차를 가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시는 멘트 막 날리죠. 자동차로 뭐 판다고 막 말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래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원칙은 별도합산 과세입니다.
원칙은 별도 합산인데 자동차 중에서도 터미널로 사용되는 거, 터미널로 사용되는 것만 분리과세입니다. 터미널만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멘트가 딱 보이면, 자동차라는 멘트가 보이면은 이 안에서 터미널이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 터미널, 리얼반 터미널 쭉 찾아. 터미널 얼른 봐. 빠른 속도 쫙 봐. 터미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이죠. 터미널 안 보이니까 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별도. 자, 그럼 여기가 별도니까 기억 디귿하고 니을음, 기억 디귿하고 니을음 같이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정답은 3번. 니은하고 니을은 여기는 별도, 기억하고 디귿은 분리.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분리과세를 찾으려고 봤더니 분리과세가 안 보이네.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잘 못 푸냐면 니을을 잘 못 풀어요. 자동차하고, 이거 뭐지? 이거 뭐라는 거지? 이 자동차와 관련되는 걸 이렇게 분석을 못 해내시면 문제를, 이게 답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라는 멘트가 보이면은 무조건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라. 터미널을 찾아보고, 터미널이 안 보이면 별도, 터미널이 보이면 분리. 이 두 개로만 딱 구분해 놓으시면 문제를 안 틀리고 풀 수 있어요. 이제 9번으로 가보죠. 이거는 이제 서울시 7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정답률이 72%가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맞춘 거예요. 이 정도면, 72%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를 모두 골라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헷갈리는 게 기억이거든요. 기억만 분석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데, 기억에서 막혀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 자, 그럼 기억은 도시, 시의 상업지역, 공장용지. 여기서 공장용지는 도시에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도시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을 공장으로 보든가 해서 상가로 대신 봐버린가? 그걸 해석을 빨리 하셔야 돼.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이니까 공장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땅은 공장이 아니라 상가 땅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가 땅으로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준 면적 이내, 기준 면적까지는 상가로 사용하는 영업활동과 관계된 땅이기 때문에 무슨 과세로 바뀌는 거고, 별도. 여기가 별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별도. 그러면 기억은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다. 그러면 정부가 특별히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법으로 지정한 임야들은 전부 분리과세. 이제 자동차 나왔네. 자동차 딱 보이는 순간 뭐가 있는가를 찾아라. 터미널 있는가요? 없죠. 없으니까 별도. 없으면 별도. 자, 니을번. 이제 철거됐네. 사실상 철거 멸시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6개월. 건물이니까. 건축물의 부속 토지지만 지금 이미 과세 기준일 날 이미 부셔버렸더라도 6개월도 지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이 땅은 건물 땅으로 봐라, 그냥 맨 땅으로 봐라. 건물 땅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류단지. 자, 이제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물류단지. 자, 물류하면 어디 생각나는가? 택배 창고. 택배 물건 움직일 때 뭘로 움직이고? 자동차 빨리 생각하셔야 돼. 자동차라는 생각이 나면 여기서 뭐가 있는가를 또 찾아라. 터미널 안 보이네. 터미널 안 보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렇게. 특별시에 도시지역에 개발지향구역,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이 농지를 가지고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활동으로 쓰고 있다? 생산활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과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너는 사치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 과세.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원문이에요.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니까 엄청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제 10번 가보죠. 10번은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그랬어요. 그럼 종합합산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과세와 무슨 과세를 빼내버리면 별도와 분리. 그럼 찾아보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에서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임야들은 정부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는 임야들은 특별히 세금을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린다, 조금. 그래서 분리 과세 대상. 자, 두 번째,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국방상의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그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했네. 그럼 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은 반드시 무엇에 쓰는 것만 만들어라는 얘기인가? 국방상에 필요한 물건만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이 공장은 지금 생산활동에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쓰고 있죠. 군수품 생산하고 있죠. 그럼 군수품을 생산하니까 분리 과세. 3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요즘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물의 땅이다. 그러면 허가받지 않는 건물 땅은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거. 없는 걸로 보니까 나대지로 봐. 자, 그럼 나대지는 생산활동, 사치활동, 영업활동 셋 중에 어디에 속한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죠. 이도저도 아니니까 종합합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를 물어봤을 때는 답으로 나온 확률이 거의 90%가 이 3번이에요. 종합합산 대상을 물어보면 무허가 건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그 다음에 만약에 무허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안 나오면 기준 초과되는 토지 이렇게 나와. 일단 기준이 초과되면은 초과되는 건 생산, 영업 아무것도 아니죠.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초과되는 거 영업활동도 생산활동도 아니면 무슨 과세로 가고? 종합합산 과세. 그래서 초과라는 글자가 나오면 종합.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 토지도 종합.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종합은 풀 수 있어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률로 특별히 정한 임야들은 세금을 조금 물린다, 많이 물린다. 조금. 그럼 분리과세. 그래, 동그라미 5번처럼 쭉 보니까 여기서도 개발구역에 있는 법률로서 특별히 지정한 임야, 법으로 정부가 특별히 법으로 정한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 여기까지만 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예요. 이렇게만 딱 내라. 앞에 거 빼버리고. 앞에 거 빼고 뒤에 지문만 냈어. 그럼 그때 그 지문은 맞았겠는가 틀렸겠는가? 자, 뒤 지문. 왜 틀렸다? 틀렸었어요. 그때 복수정답 됐어요. 왜? 이유가 뭐다? 연도 구분이 안 됐으니까. 89년 12월 30일에 이전부터 소유를 해야 돼. 세법이래요. 그래서 세법에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때부터만 적용이 되고 그 전건 적용이 안 돼. 그런데 뒤에 것만 써놓으면 89년 12월 30일에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별되는 거 안 되는가? 안 되죠. 이렇게 따지니까 출제위원도 네 알겠어요. 복수정답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지문 한 줄만 빼버려도 복수정답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조금 꼼꼼하게 푸셔야 되는데, 그런데 딱 봐가지고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생각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복수정답 나올 확률이 엄청 커요. 그런 것은. 이제 문제 12번 가보죠. 이 문제는 11번은 오늘 정답률이 제일 낮아. 44% 나왔어요.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가장 쉬운 문제인데 가장 지금 어렵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토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가 말하면 돼. 토지를 구분할 때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나눠. 자, 그럼 다시 분리과세는 다시 두 개로 나눠. 분리과세는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를 나눠. 그럼 고율 분리과세는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니까 세율은 몇 프로? 4%. 4%. 그러면 여기서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다 그랬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인데 세율이 다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고율로 있는 거 봐. 고율이면 여기서 고율이면 어떤 땅하고 어떤 땅 두 개만 찾아버리면 된가? 골프장, 고급 오락장. 자,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전부 저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율 분리 과세는 또 두 개로 나눠. 저율 분리 과세는 여기서 저율 분리 과세는 0.07%짜리 저율 분리 과세와 0.2%짜리 저율 분리 과세로 나눠. 그러면 0.07은 이제 강의할 때 제가 0.07, 7자의 요 7을 뭘 생각하라 했는가? 뿌리. 땅속으로 들어가는 뿌리. 자, 0.2는 밀고 다니는 알갱이. 자, 그러면 0.2는 땅속으로 들어갔는가? 그냥 밀고 다니면 된가? 밀고 다니면 되고 0.07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냐? 그냥 밀대로 미냐만 굴러버리면 돼. 자, 농지 땅속으로 들어가죠. 농지 땅속으로 들어가죠. 임야 뿌리 땅속으로 들어가죠. 4번 임야 뿌리 땅속으로 들어가죠. 염전 소금 땅속으로 들어간 거 안 들어간가? 안 들어가죠. 답은 몇 번인가? 5번. 세상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제일 어렵다고 지금 풀어놨어요. 이게 시험에 20회 때 지금 우리 시험에서 언제 시험에 나왔냐? 15년 전에 나온 게 요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인데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쉬웠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수험생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분리과세냐 아니냐를 분석을 하고 계세요. 왜 분석하세요? 문제 써줬잖아요. 다음 분리과세 토지 중에서 그러면 전체가 다 분리과세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분리과세란 이야기예요.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분리냐 아니냐부터 따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분리과세라고 다 이미 알려줘 버렸잖아요. 알려줬으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땅속으로 뿌리가 들어갔냐 그냥 밀고 다니냐 밀대로 가냐 뿌리가 내려갔냐 요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러면 농지는 씨앗을 뿌리면 땅속으로 뿌리가 쭉 내려가죠. 그럼 농지 그다음 임야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죠. 여기도 땅속으로 쑥 들어가네요. 근데 염전은 소금 알갱이를 그냥 밀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밀고 다니죠. 밀고 다니니까 소금은 0.2. 임야나 농지나 임야나 목장 용지는 땅속으로 뿌리가 들어가니까 0.07. 출제 요 문제 낼 때 지금 요 생각으로 문제 냈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 냈던데 문제 푸시는 분이 지금 이걸 일일이 분석하면서 이건 그래 이건 분리 맞아. 그래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분리라고 이미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음 중 분리과세 중에서 그러면 전체가 분리과세니까 세율은 0.2, 0.07이냐 0.2냐 4%냐 요 세 개 중에 서로 차이가 나는 거 골라라. 근데 사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갔냐 아니면 그냥 밀고 다니냐 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요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꼼수였어요. 엄청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2번. 12번은 이제 납세 의무자네요.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몇 월 며칠 현재 소유자? 6월 1일.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인데 우리 이제 세 개로 나눴죠. 5월 25일 날 매매가 있었을 때 6월 25일 날 매매 관계가 있었을 때 6월 1일 날 매매 관계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이걸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면 5월 25일이면 6월 1일 전에 거래했다 후에 거래했다 전에. 그럼 세금은 누가 낸다?
매수자, 매수인. 매수인이 주인이니까 매수인이 내는 거고 6월 25일 날 매매 있었으면 6월 1일 날 주인은 매도인, 매도인이 세금 내는 거고 6월 1일 날 매매했으면 매수인, 매수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됐죠 이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가 5월 20일이니까 6월 1일 전이다 후다. 전이니까 누구에게 세금 물린다? 매수인. 매수인에게 물리겠습니다. 그럼 매수인 찾으면 돼. 자, 매수인.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다 매수인 을에게 물리겠습니다. 끝났네. 그런데 문제는 뭐 반절은 누가 내고 반절은 누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6월 1일 전에 거래가 됐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니까 매수인이 전체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돼. 그다음 13번. 이제 재산세 납세 문제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이거는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면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멋대로 나눠서 물리면 되고 지분대로. 그럼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총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한 세금을, 전체 세금을 공유자에게 지분율로 분배를 해. 지분율로 분배를 해요. 지분율.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한 걸로 보고 나누면 되고, 균등.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 공유자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라.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라. 각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때 각자가 누구란 얘기인가? 지분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분권자를 각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자를 납세음자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면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다, 모든 소유자다. 모든 소유자가 공부상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소유자 누군지 모르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지금 그 건물, 그 땅에 대한 재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그럼 이때는 사용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소유자를 모르니까 사용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제 3번, 무상으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겠죠.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을 매수계약자, 받은 사람을 매수계약자라고 합니다. 이제 4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종중 거요. 그런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어. 내가 종중 거라는 걸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종중 거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냥 물리겠습니다. 이제 상속이네요. 자, 상속이 나오면 누군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놔두고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망을 하시면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물릴 때 사망자 이름으로 나오는가요? 상속인에게 나오는가요? 상속인. 자, 그럼 상속인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공무원이 제1번을 찾는 게, 1번 누구를 찾는다? 등기. 상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한 상속인을 1번으로 찾는데 등기가 안 됐네. 등기를 찾아봤더니 등기가 안 됐네. 그럼 두 번째로 신고한 상속인을 찾는데 두 번째로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네.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정부가 상속인 중에 네가 내라 하고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지목을 하는 게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인입니다. 세 번째로 가는 게 이제 주된 상속인이에요. 그럼 주된 상속인을 정부가 지목을 할 때 제1번은 누구로 지목하고? 지분율이 제일 큰 자,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을 지목하고 지분율이 모두 똑같으면 두 번째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지목을 다시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번이 등기한 상속인.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인의 순서는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렇게 순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14번. 14번은 정답률이 89% 나왔어요. 이것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똑같네요. 1번 상속. 똑같은 지문들이에요. 상속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돼 있는가를 찾는다. 등기. 자, 등기. 상속 등기가 됐는가를 찾아봤더니 안 돼 있네. 그럼 두 번째로 신고. 신고를 했는가 또 찾아봤는데 신고도 안 돼 있네.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세 번째로 누구를 찾는다. 주된, 지목. 자, 지목을 할 때는 지분이 제일 높은 상속인 요 사람이 세 번째. 만약에 지분들이 모두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의 순서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그때는 상속, 등기, 두 번째 신고, 세 번째 지분율이 높은 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연장자 이렇게 순서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수탁자 명의로 이렇게 딱 나오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물건의 실제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 그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2번은 틀렸네요. 3번. 3번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세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수 계약자.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자, 요 사람이 매수 계약자가 돼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 4번. 환지로 정할 때 채비지나 보류지. 그럼 채비지나 보류지는 땅 주인들이 돈을 못 주니까 사업한 사람에게 내 땅의 일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의 일부를 띄워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겠죠. 그럼 여기서 받은 사람은 땅 주인이 되는가요? 사업 시행자가 되는가?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소유권은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그러면 사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 안 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제 15번 한번 가보죠. 15번은 지금 이것도 정답은 78%인데 이제 계속 조금씩 정답률이 낮아져. 똑같은 지문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기가 있으니까 엄청 쉬워야 돼요. 이 단어만 딱 보세요. 5월 25일이니까 6월 1일 전이다 후다. 전. 6월 1일 전에 거래했으니까 6월 1일의 주인은 매수인. 저 틀렸네. 아닌 걸 골라라 그랬어요. 아닌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기억 들어갔으면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 3번, 4번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공유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 중에 아직 분할 등기가 안 됐네. 그럼 공유물에 대한 분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지금 공유물이란 이야기예요. 공유물에 대해서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멋대로 쪼개서 지분대로 쪼개서 누구에게? 지분권자. 그러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오, 니은은 맞았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렸죠. 니은은 맞았으니까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 아니면 4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디귿은 둘 다 디귿이니까 디귿 들어갔으니까 디귿 틀렸겠네요. 수탁자 명의면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니을번에 채비지로 정한 게, 방금 났죠? 채비지로. 그러면 땅 주인들이 내가 돈 대신에 내 땅으로 상대방한테 주니까 그 땅을 받은 누가 세금을 내는 거? 사업 시행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니을이에요. 기역, 디귿, 니을. 근데 15번에 지금 틀리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이걸 답을 찾기는 찾으셨는데 만약에 혹시요 날짜에서 착각하신 분이 있다 하면 조심하세요. 작년 시험은
6월 29일이 나서 작년 6월 29일. 그럼 6월 29일인가 6월 1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죠. 6월 1일이 지나서 거래했으니까 6월 1일 날에 소유자는 매도인. 5월 25일이면 이미 6월 1일 전에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6월 1일 날 주인은 매수인. 나머지는 뭐 큰 지장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그다음에 16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납세의무자 16번은 다시 이제 정답률이 94%로 올라갔어. 이제 이미 풀다 보니까 이제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공부상에서 나왔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니은도 또 나왔죠. 이거 실제로는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로는 종중거예요. 실제로는 종중거니까 내가 종중거라는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종중거라는 걸 모르면 누구에게 물리는 거?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3번 쭉 나오고 내처산 사용권을 무상. 여기는 무상으로 이 무상만 생각하세요. 국가의 땅을 국가 것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 공짜로 쓰고 있는 누구에게 재산세를 물린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이제 토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 이미 다 했잖아요. 사용자를 납부할 책임,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5번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 물건의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지문이 다 해서 총 8개만 익히시면 납세 의무자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까지 여기서 마치고 이제부터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인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지문 다시 정리해 드리죠.